광명의 김남미 의원입니다. 네, 정익중 원장님.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입양기록 전산화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하셨고요. 원장님께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예전 그 자료를 좀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돼서 공익신고가 들어갔는데 2022년 복지부가 조사를 해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고 사업관리 부실하고 제출물관리, 보안관리 문제에 소홀하다는 문제 있다는 결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2020년도에 아동카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분실한 이후에 작년 국감 직전인 2024년 9월에 용역업체한테 요청해서 재수령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즉 사업 후에 폐기해야 되는 입양아들의 민감 정보를 계속 용업체한테 보관하고 있다가 국감 직전에 이거를 회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나 들어가 봤더니 주민번호, 주소, 실명, 상세한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전산화 사업 분량 보면 6만 페이지나 되는데 모두 민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 어떤 내용이 있었냐. 외장하드에 배 수술 자국, 탯줄을 달고 있었음, 아동의 신체 특징이나 조산원 병원 신생아실 발견 장소, 주민등록번호, 거쳐간 보육시설, 친부모 이름 직업,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했고요. 원장님, 네. 사업 종료 시에 이런 자료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업체에서 이런 민감 정보 어떻게 활용했을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누가 다시 받아왔어요? 아동정보원에서? 저는 정확하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1차 복지부 감사에서 보유 하드 개수가 47개라고 보고 있는데 11월에 2차 감사를 하니까 59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2개가 갑자기 발견된 거죠.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받아가지고 가져다 뒀는지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스 서버라는 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드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업체에서 받아서 재수령해서 가져왔다면 그 기간 동안 민감 정보가 업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있습니다. 사업계약 따르면 용역업체는 사업 중 취득한 자료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규정 안 지켜진 거 맞죠? 네. 네,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미곤 원장님, 제가 아까 1차 질의에서 지적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경로당 배식 도우미 확대하는 거 챙겨주실 거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선 지정제 등을 통해서. 네네. 그리고 이물기 노인 정책관님 계시죠? 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주 5회 식사 제공 단계적 추진하겠다 업무보고 했습니다. 맞죠? 네, 네, 주 5회 식사 제공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배식 도우미 확대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복지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금년부터 우선 지정 일자리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각 네. 시도에서 노인 일자리 신규가 생기면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에 그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 약속 실행되기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님. 네, 네. 네, 아까 이수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24만 건 입양 기록물 스캔하는데 120억 원 예산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됐던 입양 기록문 전산화 사업 제대로 되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유감이고요. 네. 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엉망으로 진행된 전산화 사업이 모두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 내부 감사에서 2020년, 2021년 진행한 전산화 사업 조사 결과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실종 아동 카드 전산화 사업 두 사업을 동시에 맡은 용역업체의 인건비 중복 청구로 부당이득 4,400만 원 환수 명령 내려졌어요.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환수됐어요? 지금 환수 절차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 작년에 언론사 인터뷰도 하셨는데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이거 관련돼서 수사받고 계시죠? 네. 네,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문제가 발견되고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시정 바로바로 하셔야죠. 네. 이게 이렇게 지연돼가지고 수사까지 받으면 앞으로 이 관련된 업무들 계속 하실 일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입양기록 전산 시스템 뒤죽박죽 문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입양기록 정보 시스템 ACMS는 그 전산화 사업에서 스캔본 한 75%만 업로드가 됐고요. 47만 페이지가 유실이 돼서 완전한 업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2026년에 아동보호시설 원본 자료 가져와서 보완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하나하나 대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용역업체 작업 오류와 감리 미비로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새 입양법으로 구축하는 아동통합 정보 시스템에 그대로 업로드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동일한 인물인데 출생정보 상이하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10%만 샘플로 뽑아서 감리를 하고 후속 시정조치조차 미비하고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감리를 하지 않은 연도도 발견됐는데 이런 데이터 새 시스템에 그대로 옮겨도 됩니까? 지금 이제 ACMS에 옮기는 게 아니고요. ACMS는 이제 조회 기능만 이제 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의 그 자료의 수정은 원본 기록물이 왔기 때문에 원본 기록물에 맞춰서 정확하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네. 엉망인 데이터 때문에 입양인들이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 제대로 이 재시행을 해서 기록물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입양법에서 폐업 아동 보호시설 지자체에서 보유한 기록물 외에도 모든 입양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관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입양 그 시설 기록물은 내년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그 양육시설과 지자체 자료를 이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던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관련돼가지고 지금 환수 조치 네, 이거 답변해도 될까요? 네, 뭐 의원님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과거의 문제와 실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익중 원장님 네.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네, 몇몇 의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셨지만 입양 기록물 임시서고 이관 문제 세부적 내용 좀 더 짚어보려고 하고요. 원장님 지난 7월부터 입양 기록 냉동 창고 이관에 대해 해외 입양인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화재 위험이 취약한 냉동 창고라는 점,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자료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요. 보장원에서 방수가 된다고 주장하던 서가에 화면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동하면 젖어서 기록물 유실될 우려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원에서는 법적 기준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말에서 9월 냉동창고에 15억을 들여서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확인해 보니 이미 8월 초에 서고에 소화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물 잠궈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10월에 복지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위한 MOU를 맺은 것이 깜짝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기록원 서거에 위탁 보존하고 기록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지원하고 보존시설과 장비 구축에 대한 협력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계획을 늦게나마 발표한 건 다행이지만 아직도 몇 가지 확인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짚으려고 합니다. 우선 MOU 이에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도 바꿔야 되고 현재 보관하는 자료들 상하지 않도록 소독 작업, 목록화, 보존 상자 편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돈을 어떻게 진행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원장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이관 절차할지 구체적인 로드맵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인수할 때는 그 기록원 자체 소독시설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입양 기록 어떤 검사하고 소독 방식에서 그 할지 이거 정해졌나요? 정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어제 그 저희 의원실에 보정원 담당자가 찾아와서 설명하기로는 내년 2월에 2주 동안 소독을 하고 이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 보니까 산화 에틸렌을 이용한 혼증 소독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는 강력한 살균용 가스로 독성과 폭발성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국가기록원 매뉴얼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소독을 실시하다 약재가 누출되면 배기팬을 이용해 외부로 내보내도록 하는데 이 작업을 주변 사무실과 근무자들이 있는 임시서고 건물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지금 소독업체랑 그리고 국가기록원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약재는 입양 기록물 안에 존재한 사진들이 녹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잠시 답변하시죠. 예. 뭐 의원님 지적 타당하시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다양하게 지금 국가기록원과 함께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가기록원이 얘기하는 그런 절차대로 이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관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리고 소독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